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보석제도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에 따라서 교재 46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재에 따라서 보석제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화면에 공유되어 보석제도라는 것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구속집행과는 차이가 나고,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적부심과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 차이에 대해서 표로 그려봤습니다. 더욱 취지는 신체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 구속이라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이고, 출석을 확보한다는 거죠.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일단 석방하면서도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효과라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효과를 달성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신체 자유를 부여해서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에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방어 준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석 종류는 필적 보석과 임적 보석이다. 우리나라는 필적 보석이 원칙이다. 그렇죠? 필적 보석은 95조에 있는데, 다음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석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석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 무기 또는 10년 이상, 옛날에는 그냥 10년인데 지금 장기 10년이라고 해서 해석상 논란을 입법으로서 배제했습니다. 사용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을 금고, 이 실형받을 개연성이 큰 거죠. 중죄 아니겠습니까? 누범, 상습범, 이 경우에도 누범 상습범의 경우에는 도망을 할 우려도 있지만, 이건 뭐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죠? 그다음에 주거불명, 주거가 불명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되죠.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이 알고 있다면 제4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에, 있는데, 그렇고, 이해는 그렇고, 그 다음에 피해자나 어떤 참고인에 대해서 보복범죄를 범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 그럼 여죄를 할 경우에 보석을 인정하는 게 맞느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피력보석 말고 임적 보석에는 병보석, 건강이 나쁘다라고 해서, 근데 뭐 옛날에 재벌 회장들 보면 항상 병보석을 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서면으로 인해서 할 수 있고, 1심, 2심이라 하더라도 확정 전까지는 신고 불문하고 상소기한 종의도 가능하다 돼 있고, 보석을 할 때는 이제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묻기만 듣는 게 아니라 묻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오면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단어를까지 오늘 즉시 써서냅니다. 써서내기 때문에 뭐 검사가 쓰든 안 쓰든 뭐 중요한 단계, 뭐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만을 들어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또 검사의 의견에 대해서 법원에 뭐 구속력도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써낸다 하더라도 판사가 석방시키겠다고 하면 석방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보석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심리를 본안 심리와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결정을 하면 7일 이내에 허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석 허가할 경우에는 보석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할 것, 그 다음에 증거인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쓰거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그 다음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부국 범죄를 하지 않을 것, 피고인 유의자가 출석 보용서를 제출할 것, 신원부증인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소중지자가 수사기관에 금요일 밤에 잡혔다고 하면은 기록이 뭐 5만 페이지다. 뭐 후임 검사가 기록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신원보증인을 세우고 석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도 뭐 이런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형사의 미사화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 이거 보증금 납입 캐시를 돈을 낸다는 거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뭐 여권을 그다음 보관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하는 기타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포괄적인 것이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런 건 이제 포괄적인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석 판단 기준은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 증명력, 정과, 자산, 배상 등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항상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보석허결장의 항고, 즉시 항고는 그 70, 이전 법률 97조 3항의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보통 항고만 허용된다. 그죠? 그다음에 보석 집행 절차로는 서약서, 약정서, 조건, 담보의 제공 이런 것들은 우선 이행해야지 우선 이행, 선이행, 보석방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결정했는데 뭐 도망가 버리거나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하지 않을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보석이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국회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석이 나갔는데 도망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보석 취소할 때 그 직권 또는 검사 청구에 따라서 보증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석 취소 결정과 몰취 결정을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판례는 따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교수들은 학자들은 대부분 따로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몰취는 보증매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돈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집행유예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도망할 때 표적 몰취는 103조 이하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다. 관할은 임적관할은 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석 취소 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는 그 보증금을 7일 이내 환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한 때는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보석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고 보석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표적 보석을 제외하는 예외 사유가 너무 많다. 피의자에 대한 이건 옛날에 써놓은 것같 근데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보석이 일부 들어와 있죠. 피의자의 보석도 체포 구속 적부심과 피의자 보석이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 지은 사람에게는 유리한데 이게 뭐 제도가 혼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절차 개선으로서는 구속을 할 때 공소사실 유지, 변호사니권도 있으나 보석권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구속된 신체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보호하는 제도에는 가장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적부심이 가장 중요하고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보석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보석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드렸고 그 전 시간에는 미국의 보석 제도에 대해서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 보석 제도의 쟁점 이번에는 절차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